안녕하십니까. 대명고등학교 체육 중점 학급입니다. 저희 한개 학급이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천하옥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나한테만 어려운 주제인 네. 할 얘기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학교는 체육 중점 학급은 3, 4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는 그 전부터 아주 유사한 형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오히려 돈까지 받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대학 진학, 체육대학 진학에 손을 댔을 때는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올해 9년째 고3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학부모들을 상대로 1년에 4차례 입시 설명회 하거든요. 제가 4시간씩 그러니까 1년에 기본 강의를 해도 부족한데 20분 안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맛보기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몬티올 아는 분들이 아시죠? 몬티올 가볍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 예전에 사회자인데요. 몬티올입니다. 네, 몬티올 퀴즈 프로그램의 1등이 뽑히고 나면 1등에게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문이 3개가 있고요. 3개 중에 한 문을 열면 저 안에 페라리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나온 문을 열면 페라리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네. 2개에는 염소가 들어있고요. 염소를 열면 꽝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 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 열지 한번 결정해 주시고요. 네. 문 뒤에는 하나의 문에는 저런 좋은 차가 들어있고 꿈의 드림카가 진짜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에는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염소를 고르면 염소를 주겠죠. 네. 자, 하나 고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체육대학 진학을 위한 수험생 준비는 크게 학생부, 실기, 수능으로 나눠서 준비하면 됩니다. 네.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학생부는 출결, 독서, 봉사, 내신, 동아리, 세분명 및 특기사항. 이렇게 학생부 구성이 됩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그 6개 대학 대입전형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자료를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요. 평가 질문이. 그 평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학생의 학생부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고 자료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네, 실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예전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실기가 아주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제자리멀리 준비하는 학교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제자리에서 한 번만 뛰면 아주 쉽게 끝나니까 교수님들도 편하고 줄자 딱 되고 네, 요즘은 줄자도 안 하고 그냥 기계로 다 합니다. 2번 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왕복 달리기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정도. 서서 윗몸 앞으로 움직이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움직이기. 뭐가 제일 많습니다. 이 정도 훈련 시키면 됩니다. 네, 고3들 일정이 이렇게 되죠. 수능은 11월까지 준비하면 되고 1월부터 실기는 계속 연습해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 2달 반 정도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까지 1월 마지막 1월 넷째 주까지 실기가 있습니다. 아마 건국대 정도를 끝으로 해서 끝나는데요. 실기가. 네, 그리고 수시 실기는 10월 달쯤 실시됩니다. 수시에 대학을 보내고자 하면 여름방학 때 실기 능력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름방학 때까지는 학생부가 완결이 되고 저희가 마감을 하고 넘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자소서 준비하고 뭐 그런 기간들이 있는 겁니다. 통과하게 되면 추석을 즈음해서 항상 자소서가 들어가고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 면접을 준비시키고요.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 보내는 거 모의고사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고 실기 능력도 보고 내신 성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조합해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각 대학에 모집 요강이 3번 발표됩니다. 신학기 시작 이전에 기본 계획이 한번 발표되고요. 5월쯤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한번 나오고 추석 지나서 10월쯤 되면 정시 모집 요강이 한번 더 나옵니다. 그럼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기본 계획을 분석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제 원고에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 원고의 4번째 장에 보면 저희는 학교가 잠실에 있어서 이쪽 수도권 학교만 쭉 기본 계획을 분석해봤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트 기능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학부형들의 관심이 체육과에 좀 많이 쏠려 있어서 체육교육과들만 쫙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보다 좀 많이 뽑습니다. 수시에. 실기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실기로 248명 정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쭉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비율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로 굉장히 설명이 잘 되고 어필이 잘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면 제 경험상 체육중점학급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됩니다. 참여도가 아주 높아지고요. 그래서 공대부고나 사실 성곡이나 저희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저희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에 메시지 한번 올렸었는데 전년도 학생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어떻게든지 수합합니다. 제가 보내고 싶은 대학들. 저는 올해 수학은 끝났고요. 다른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저와 자료를 이렇게 교환하실 분 있으시면 찾았던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올해는 에이모스라는 통계 프로그램에 가면 그 베이지안 툴을 이용해서 군집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제가 쓰고 싶은 건데 아직 개발은 되어 있는데 곧 에이모스라는 통계 패키지 툴로만 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에 내가 3개 대학 중에 어떤 게 더 합격 확률이 높을까?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그 합격자 성적들을 안정적으로만 집어넣고 이 학생의 성적을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체대 30% 합격 확률, 서울대 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올해 설득하고 싶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건데요. 예, 자료 성적을 수집합니다. 여기 중대 작년에 최초 합격했던 학생, 여기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저희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제가 팔로우업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자료로. 그래서 표준 오차까지, 평균하고 표준 오차까지 해서 수능을 9월 때까지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지. 그때 예측을 하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날 가채점을 해서 그렇게 해야 수시에 원서를 넣던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성적표가 3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수시 원서 마감이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적을 팔로우업하고요. 네. 매월 말 금요일에 저희들은 13개 종목을 입시체육 종목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누적시켜가지고요 학생들의 기록 변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종목에 특별히 소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순위도 뽑아봐서 누가 잘하는지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실기기록 수집을 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공개해서 학생들 한번 떨리게 하고요. 함께 하고 있는데 체육 중점학급, 거점학교 한마당을 저희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공동으로 다 같이 실기 측정해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실기 기록을 수집하고요. 네, 입시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합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11월.
정시 접수의 즈음에서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 장면이 저희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입시 설명회 장면인데요. 160명 정도 참여해서 앉을 자리가 없, 이 정도 사이즈의 시청각실인데 학부모와 인근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4월 말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다 모이셨는데 입시 설명회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방이라도 가드리겠다, 한번 도와드리겠다. 제가 아니고요. 저보다 잘생긴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우성 닮은 그 선생님 제가 출장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올해는 한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입시 설명회를 잘 하죠. 학부형 면담 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입시에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 사실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입시를 다 우리가 정해놓으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그 방법을 다 정해놓으면 그거를 늘 마지막에 뒤집는 사람은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급에 들어오기 전부터 학부형들을 만나서 계속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전에 개별 면담 한번 다 실시하고요. 3, 4, 5월 설명회 하러 올 때마다 다시 단체 면담합니다. 계속. 그리고 7월 달 이제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쯤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면담을 합니다.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입시체육을 9년 하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체육대학은 거의 다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도 지금 한 명 제 제자가 와서 제 사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는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있는 대학에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아주 상위권 말고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 한 2명 보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보내는 게 사실은 요즘 별로 어렵진 않다. 초대 입시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하는 거. 정시에 지원할 점수,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능을 예측한 다음에 수능과 실기 점수가 우리가 있고 제가 아까 그 합격생들의 성적을 다 수집했잖아요. 비교해서 정시에 이 대학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시에 그것보다 좀 높은 대학으로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그 수험생을 저희가 누적했던 데이터로 결과에 기반해서 준비를 시키고 다시 결과가 나오면 여러 교차 분석을 통해서 그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학생들을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교 1등을 제가 작년에 서울대를 보냈는데요. 왜 전교 1등을 꼬셔서 체육과를 보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서울대 체육과 뭐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하는 학생이 지금 받으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이 학생이 한양대 체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1차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양대학에는 실제로 학생들의 활동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성적보다는. 서울대는 오로지 성적이거든요. 저 뒤에 또 수능 최저도 붙습니다. 여기. 서울대는 성적으로 가는데 한양대 다른 걸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의 활동이 좀 빈약합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 비교해 보는 건데요. 서울시립대 간 학생입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과. 경희대학교 이 활동은 거의 비슷해요. 두 학생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이 학생은 내신이 2.7인데 떨어지고 이 학생은 거의 3에 가까운데 1차가 통과됐어요. 경희대학도 성적보다는 무슨 활동을 좀 많이 보고 있다. 그 어떤 활동일까 봤더니 조금 차이 나는 게 여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 학생이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독서도 훨씬 많이 했는데 이 학생은 독서 되죠. 경희대학교 독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되겠다. 10권 정도면 되겠다. 성대는 둘 다.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 학생은 1차가 통과가 됐고 2차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보다 성적 우선시한다. 결국 이 학생 서울 시립대 스포츠과학과고 동대 체육과학과. 여기가 좀 재밌는 사례인데 비슷합니다. 이 학생들도 점수가. 경희대 체육학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신이 더 떨어지는데 최종 합격까지 갔습니다. 이 학생은. 근데 이 학생 역시 전교 부회장 출신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학생도 경희대학교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커리어 중요하구나. 지금 경희대학교 이런 애들 좋아하는구나. 네, 알 수 있죠. 내신이 더 좋았는데도 떨어졌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학급 회장 한번 못한 학생이에요. 국대학교 최종 합격했고. 흥미로운 건 이 학생이 다 떨어지고 정시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갔는데 워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하고 학교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대학의 맛을 봐버리면 재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했는데 첫 해에 떨어졌던 면접도 못 갔습니다. 이 학생은 면접이 갔었는데 면접도 못 갔던 학교에 최초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대 체육과 최종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작년에는 똑같은 학생부를 냈는데 떨어지고 올해는 붙는다 그냥 막 술술. 근데 제가 이런 거 했었습니다. 혹시 얘가 재수할까봐 2학기에 상을 좀 몰아줬어요. 2학기에 상을 세게 몰아주고 2학기에 학급 회장도 한 거를 제가 잘 기록해놨습니다. 학생들. 이게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저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부들을 2명을 놓고 아니면 한 사람이 지원한 대학별을 놓고 계속 누적해서 분석해 나가다 보면 그 학교에서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보입니다. 이제 좀 손쉽게 넘어갈 수 있죠. 네.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리 멀리뛰기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왕복 달리기가 1등이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종목이죠. 그래서 스쿼트 같은 거, 핵 스쿼트, 여러 가지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실기를 교육할 때 왕복 달리기, 10m, 20m, 25m, 윗몸 밀기기, 윗몸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빠지는 추세고요. 유연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교수님 계시지만 진짜 관동대 실기 너무 어려운데 경사시덥 이런 거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가하기 너무 쉬운 걸로만 가는 거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계가 다 해주는 걸로 대학에서 이런 걸 평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우리 애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선수인가 이게 유연성 선수인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체육을 공부하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요. 하여튼 대학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매일 이런 프로그램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면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다운받고 그거를 엑셀 작업으로 표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 드리기도 하고 입시 지도를 했는데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서 한번 발표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주 보기 좋게 외부로 구현해 놨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특기자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정리하는 김에 그냥 일반 체육도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여름방학 지나서 들어가 보시면 한 8월쯤 되면 여기에 가면 수시 모집 요강을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 돈 주고 쓰던 서비스인데 이게 대학교협회에서 무료로 지금 서비스가 들어왔어요. 어디가 .kr 어디가 .kr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뭐 깔라는 게 많아서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 여기 가면 학생의 수능 점수를 집어넣고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그 대학 이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인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막강한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전에 졸업한 선배들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다 수집했잖아요. 그 학생들의 점수도 집어넣고 이 학생들의 점수도 넣고 비교합니다. 실기 점수는 요즘 인터넷에 그냥 치기만 하면 학원들에서 실기 점수표를 하도 많이 올려놔서 그래서 종목당 이 학생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실기를 확인해서 더하기만 하면 합부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생들 또는 떨어진 학생들의 성적을 수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디가 점? KR. 저는 입시 자료가 생기면 그냥 다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클라우드처럼 제가 카페 하나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도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사실 질문하지 말라고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개정판 요구가 많아서 올해 교생이 나오면 그때 개정판을 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대학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게 정시로 보통 잘 넘기지 않는데 저는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 약간 소소한 팁 같은 건데요. 세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우리가 제공받는데 서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다릅니다.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보통 있는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국어, 수학 표준 점수의 평균은 100점입니다. 탐구 과목의 평균은 50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비율을 반영합니다라고 대학에서 뭐 국어, 수학 30%, 여기 30% 이렇게 해놔도 평균 자체가 여기는 100에서 시작하고 여기는 50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탐구를 잘 봐서 탐구를 잘 봐도 2배 이상 잘 볼 수는 없습니다. 2배 이상 점수가 기본으로 표점을 넣어버리면 반영돼버리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예전에는 이제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디가 점 KR에서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큰 고민은 없으시고요. 감각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100분위를 사용하게 되면 국영수 탐구가 다 비슷해지죠. 반영 비율이 실제로. 네. 등급은 이제 수능 최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실기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능 최저를 걸어놔서 수능 100%라고 볼 수는 없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그 보여주는 거는 반영 비율만 보여주는데 실제로 어떤 실기 종목의 만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학교가 있고 만점과 왕복달리를 하다 가다 넘어져도 최저점이 이렇게 높으면 이 점수의 변동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0%를 반영한다 그래도 이 점수의 변동 폭에 따라서 실질 반영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최고점과 최저점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 등급당 점수의 크기가 또 실기의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를 싹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생을 만나야 상담이 가능하다. 네. 그 주제가 상담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몬티올로 다시 돌아와서요. 몬티올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고르고 나면 여기에 그 꿈의 드림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를 열어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를 하나를 항상 열어줘요. 염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열 수 있습니다. 몬티올은. 그런 다음에 출연자한테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문을 바꾸시겠습니까?
보통 출연자는 한 80% 정도 수준에서 바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 경험적으로 문이 2개 남았고 염소가 하나 나왔으니까 50대 50이니까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몬티올 딜레마가 재밌는 건 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1, 차가 아닐 확률이 3분의 2. 그죠? 염소를 하나 열어줬기 때문에 이쪽이 3분의 2 문이 하나지만 이쪽의 확률이 3분의 2로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몬티올의 딜레마에서는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바꿔버리면 내가 꿈의 드림카를 받을 확률이 66%로 상승합니다. 50%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염소를 하나 열어주죠. 그러면 이때 차가 여기 있으니까요. 안 바꿔야 성공입니다. 이걸 선택했는데 염소를 하나 열어주면 차가 여기 있으니까 바꿔야 성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염소를 선택했는데 염소를 하나 열어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바꿔야 차가 나옵니다. 세 번 중에 2번은 바꾸는 게 맞고 한 번은 차가 안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66%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몬티올의 딜레마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교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다양한 입시를 내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면 학생들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뒤집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50%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을 100%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합격 확률을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교사가 몬티올처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문이 2개인데 50대 50이어야 되는데 이게 33대 66으로 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몬티올이 뒤에 염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50대 50입니다. 몬티올이 그걸 알고 염소를 하나 열어주기 때문에 66대 33으로 바뀌거든요. 방문의 수를 100개로 늘려버리면 99대 1로 바뀝니다. 선생님들 몬티올처럼 훌륭한 선생님 되셔서 대학에 잘 진학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